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남은 점화식을 이어서 다 할 건데요. 책에는 지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3개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앞에 동영상 강의에서 5개 정도를 더 할 거라고 이제 언급을 했죠. 자, 일단 남은 것 중에서 첫 번째 거 3번이죠. 책에는 an 플러스 1 이꼴 pan 플러스 q꼴로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식인데 PQ는 상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Q가 없다면 공비가 P인 등비수열 이렇게 될 거고요. P가 없다면 공차가 Q인 등차 수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P하고 Q가 다 붙었어요. 자, 근데 사실상 이 3번 점화식이 어떻게 보면 이 점화식이라고 하는 단원에서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점화식이기도 해요. 이제 자, 일단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점화식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고요. 자, 얘가 일단 정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차피 얘가 지금 등비도 아니고 등차도 아니고 두 개가 지금 섞여 있는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a n 플러스 1에다가 어떤 상수 k를 더하고요. 자, an의 개수가 p죠. 그래서 p에서 가로 an 플러스 k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k라고 붙어 있는 놈은 똑같은 상수니까 요 녀석을 bn이라고 두면 n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되겠죠. k는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럼 얘가 b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bn 플러스 1은 pbn 이렇게 되니까 bn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열이 공비가 p인 등비 수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bn으로 정리할 거 없이 그러면 an 플러스 k가 공비가 p인 등비 수열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일반항 an 플러스 k라고 하는 놈은 초항은 뭐겠어요?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a1 플러스 k에다가 공비 p 얘가 n-1승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관건은 뭐겠어요? K를 찾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가로를 이렇게 분배를 하면 PA는 그대로 나오고요. PK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여기 K가 등장을 했어요. 그럼 이 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PK 마이너스 K가 처음 식에 있었던 상수 Q하고 같아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K로 묶어주면 K는 P-1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 지저분한 얘를 다 외워야 되냐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생긴 점화식은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형태라는 거죠. A1이 만약에 1이고요. an 플러스 1이 2an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a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k 이렇게 잡고 2배의 an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넘기면 2k, k 넘기면 마이너스 k. 그래서 k만 남죠.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따라서 그냥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2배의 a1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자,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a1-1이 0이 돼버리네. 그래서 얘를 2로 이렇게 살짝 바꾸는 게 보기 좋겠네. 자, 그래서 a1-1은 1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an-1은 초항은 2-1이니까 1이 될 거고 공비가 2니까 2의 n-1승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반항 an은 2의 n-1승에다가 1을 이항한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다. 자, 요게 이제 요 점화식을 푸는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자, a n 플러스 1 이꼴 pan 플러스 q 이렇게 되죠. 바로 위에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a n 플러스 2는 p a n 플러스 1 플러스 q 이런 식이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 아래 식을 이렇게 변끼리 뺄 거예요. 그러면 빼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p로 묶어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수열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a1, a2, a3 이렇게 계속 가는데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서 요 놈의 계차 수열을 생각해 보면 b1, b2 이렇게 계속 갈 거고요. 여기가 bn, 여기가 b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가 bn, 얘가 bn 플러스 1이네. 그래서 계차 수열이 공비가 p인 등비수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an은 계차 수열을 이용한 일반항식 이거에 의해서 초항에다가 계차 수열을 k는 1부터 n-1까지 얘를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bn이 초항이 a2-a1이죠. 그래서 a2-a1에다가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니까 p에 k-1승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정해진 상수고요.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니까 이만큼은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항을 이런 형태로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점화식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풀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걸로 보시 마시고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정리해서 책 붙여두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P, A, N 플러스 2 플러스 Q, A, N 플러스 1 플러스 R, A, N 이꼴 0 이런 꼴인데 여기서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이라고 제한을 해줬죠. 사실 0이 아닌 꼴도 푸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제외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P, Q, R의 합이 0인 점화식만 정확하게 이제 풀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0이 아닌 꼴 중에서 사실은 딱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점화식 정리할 때 끝부분에 그거 한 가지를 따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꼴은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여기서 문자가 너무 많죠. P, Q, R. 자, 그래서 문자가 많으면 어떻게 한다? 문자의 개수를 줄여라죠. 그건 뭐 수학상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원칙이죠. Q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이죠. 그래서 얘를 여기 Q 자리에 대입하는 게 가능하죠. 자, 그래서 저 점화식이 P, A, N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이니까 걔를 마이너스 P,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R, A, N 플러스 1 플러스 R, A, N 이꼴 빵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얘를 두 개를 P로 묶으면 P에다가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 두 개를 r로 묶어서 이항을 하면 r에다가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p를 양변에 나눠주면 여기가 r이 아니라 pr이 사라지면서 여기에 p분의 r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러면 앞에서 정리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3번 점화식의 두 번째 풀이에서 정리했던 거랑 똑같이 이 녀석을 bn이라고 하면 이 녀석이 bn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니까 계차 수열이 공비가 p분의 r인 등비 수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일반항 an을 구하는 방식이 계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조항이 a2-a1 이렇게 되겠죠. a2-a1 이렇게 될 거고 공비가 p분의 r 이렇게 되고 n-1승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얘는 상수고요. 요거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점화식을 보고 이제 일반항을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점화식 중에서 첫 번째는 계차 수열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두 번째 n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변끼리 곱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던. 그 다음에 지금 한 거 이거 4번. 이런 애들은 이렇게 푼다라고 이런 점화식이 등장하면 이렇게 풀어야 한다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해결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점화식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이런 꼴로 되어 있어요. an 플러스 1이 pan 플러스 q분의 ran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점화식도 마찬가지예요. 5번 점화식이겠죠, 이게. 자, 이렇게 분수꼴로 되어 있으면 양변에 역수를 취해서 정리한다.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양변의 역수로 뒤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n 플러스 1분의 1은 ran분의 p an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an 플러스 1분의 1은 이렇게 분리하면 r분의 p만 남죠. 이렇게 또 분리하면 자, r분의 q 곱하기 an분의 1 플러스 r분의 p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둘 다 어떤 거예요? 상수죠, 상수. 자, 그래서 요 an분의 1을 bn이라고 두면 이 녀석 an 플러스 1분의 1은 b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점화식이 bn 플러스 1 이꼴 얘가 상수죠. 그래서 요거 상수를 이 상수를 편의상 알파라고 두고 이 상수를 편의상 베타라고 두면 얘는 알파 bn 플러스 베타 이런 꼴로 변신이 되죠. 자,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점화식 an 플러스 1 이꼴 pan 플러스 q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점화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그 자체로도 문제로 많이 나오지만 이 5번 점화식처럼 식을 정리를 해서 딱 했더니 최종적으로 3번 점화식 형태로 변신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건 3번 점화식처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bn을 구한 다음에 역수로 다시 뒤집어주면 an이 탁 튀어나오게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6번째 점화식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책에 아마 없을 텐데, 자, a n 플러스 1이 있고요. 얘가 p 상수가 있고 an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점화식이 등장하면 공비가 p인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바로 알아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변화가 또 생겨요. an에다가만 이렇게 지수 형태, 거듭 제곱이 이렇게 붙었어요. q제곱. 이 q는 당연히 상수겠죠. 자, 이렇게 생긴 점화식은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로그를 취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수, 즉 차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숫자가 다르죠, 지수가.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점화식으로는 정리가 안 돼요. 자, 그런데 로그를 취하는 순간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 지수가, 진수의 지수가 있으면 로그 앞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로그를 취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로그 a n 플러스 1은 자, 로그 성질에 의해서 바로 한번 써볼게요. q 로그 an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뭐가 나와요? p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로그 an을 bn이라고 두면 로그 an 플러스 1이 b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식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bn 플러스 1은 q bn에다가 플러스 로그 p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좀 이따가 지울 거예요. 로그 p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로그가 붙든 말았든 로그 p가 상수이기 때문에 로그 p도 상수죠.
Q도 상수죠. 그러면 Bn 플러스 1은 상수 곱하기 Bn 플러스 상수 이런 꼴이죠. 역시 얘 이런 꼴이 되겠죠. 3번 점화식. 그래서 얘도 변형을 했더니 3번 점화식 꼴이 됐어요. 그러면 3번 점화식 풀이법대로 이제 풀어서 Bn을 구한 다음에 다시 로그 AN은 BN이니까 그 로그 성질에 의해서 AN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 좀 이따 지울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로그를 취하면 무심코 상용 로그를 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식의 상태를 보고 이제 밑을 결정해서 취해줘야 편해지겠죠. 자, 그래서 얘도 여기서 지금 Q라는 상수가 있고 Bn 플러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로그가 사라져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로그라는 LOG 이 세 글자가 사라지려면 밑과 진수가 같아지는 밑에다가 P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네. 자, 그래서 아까 지우겠다고 말한 얘를 지우고 여기에다가 숫자 1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이제 역시 3번 점화식처럼 풀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는 P 이렇게 되고 여기도 P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어떤 로그를 취한다? 요 숫자 밑이 P인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칠판에서 넣은 5번째, 6번째 점화식 같은 경우는 식을 변형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3번 점화식 형태가 됐다. 이렇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만 더 할 건데 자, 우리 아까 4번 점화식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P AN 플러스 2 플러스 Q AN 플러스 1 플러스 R AN 이꼴 0 이런 꼴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어떤 성질을 만족했어요?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이다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한다 그랬었죠. 자, 그런데 아까 말로 언급해서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자,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 아닌 꼴도 있다 그랬죠. 근데 교육과정 바뀌라서 그런 식이 등장을 하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점화식을 풀어서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 아닌 딱 한 가지 유형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AN 플러스 2 이꼴 AN 플러스 AN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점화식이 등장하는 걸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다 이항하면 P가 1이고 Q가 마이너스 1, R이 마이너스 1이니까 3개 더하면 0이 안 되죠. 그렇죠? 딱 이 형태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 일단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보나치 수열의 유형은 사실상 크게 두 종류인데 첫 번째가 나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시그마와 요 점화식이 결합된 형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이제 나열에서 구하는 건 사실 여기 수학원 수열 파트에서도 문제로 나올 수 있지만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단원에서 과목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로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자, 어쨌든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이제 수열인데 나열을 한번 해봅시다.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A1이 1이고 A2가 1인 이제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앞에 두 항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이 뜻이죠. 이 점화식은. 자, 그래서 A1 1이고 A2가 1이면 나열을 한번 해봅시다. 1 이렇게 되고요. 두 개 더한 게 다음 항이니까 2가 되겠죠. 두 개 더한 게 다음 항이니까 3, 두 개 더한 게 다음 항이니까 5, 더하면 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더하면 13 이렇게 되고요. 더하면 21 이렇게 되고 또 더하면 34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이제 특정한 항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근데 우리 이제 점화식을 보면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조화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자, 그 다음에 축차 대입법을 하는 점화식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이꼴 PAN 플러스 Q꼴, 그 다음에 저 4번 꼴, 그 다음에 앞서서 정리했던 5번 꼴, 6번 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점화식이 마지막에 참 사람을 힘 빠지게 하는 게
자, 유형별로 이렇게 푼다라고 다 기억을 하게 해놓고 문제 그 풀이를 연습을 한 다음에 그 틀을 벗어나는 점화식들이 문제에 등장을 해요. 이도저도 아닌 거죠. 아까 좀 전에 했던 5번 점화식과 6번 점화식은 점화식을 변형을 했더니 3번 점화식이 되는 형태가 됐었죠.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점화식이 등장을 하면 그 점화식을 변형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해온 점화식들 중에 하나의 형태로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리 변형을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점화식 형태가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네, 몽땅 나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런 애들은. 그래서 근데 나열을 하면 보통 이제 규칙성이 있어서 똑같은 숫자 3개가 반복된다든지 4개가 반복된다든지 혹은 5개가 반복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도저도 아닌 점화식, 나열밖에 방법이 없는 점화식은 참을성을 가지고 한 8개, 8항, 9, 9항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마치 얘 같은 경우에 이거는 0이 아닌 경우는 이제 일반항을 구할 수 없다 그랬죠. 식을 정리해서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몽땅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9번째 항을 구하는 상황이 되면 34가 답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처럼 수열로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등장을 하기도 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계단 문제, 계단 오르기.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요 계단이 8칸이라고 합시다. 올라가는 게.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계단 올라갈 때 한 번에 한 칸씩 올라가기도 하지만 한 번에 2칸씩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서 올라가기도 하죠. 자, 얘도 똑같아요. 얘가 꼭대기까지, 즉 8칸을 올라갈 건데 한 번에 한 칸 또는 2칸씩만 움직일 수 있어요. 한 칸 아니면 2칸. 그럼 8칸을 몽땅 올라가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얘를 이제 만약에 좀 일반화를 시켜보면, 자, 요만큼이 편의상 그냥 n 플러스 2칸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오르는 방법을 an 플러스 2라고 할게요. n 플러스 2칸을 오르는 방법. 그러면 n칸을 오르면 an 플러스 1이, an이 될 거고, n 플러스 1칸을 오르는 방법에서는 a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사람은 여전히 이제 여기에 이러고 있는데, 얘가 처음에 한 칸만 오르고, 그 다음에 한 칸을 오르고, 나머지 n 플러스 1칸을 규칙에 따라서 오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2칸을 오르고 나머지 n칸을 오르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생각해 보면 중복되는 것도 없고 빠지는 것도 없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한 칸 오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나머지 n 플러스 1칸을 오르니까 이게 방법의 수가 an 플러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처음에 2칸을 이미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에요. 나머지 n칸을 오르니까 얘도 a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놈과 요놈 두 개를 더한 게 얘가 되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죠.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자, 이제 a1과 a2를 구해보면 a1은 한 칸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a1은 11이고요. 그 다음에 a2는 2칸을 오르는 거죠. 2칸,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근데 얘가 여기까지 오르는 방법은 한 칸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폴짝 이렇게 해서 가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A2는 얼마예요? 1이 아니라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피보나치 수열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1, 2, 하나, 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8칸을 오르는 방법이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딱 알아채면 답이 34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첫 번째 유형이 얘처럼 이제 나열을 하는데, 이런 문제처럼 이제 마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처럼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줄줄줄 풀어 헤쳐져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와 결합된 형태라고 했는데, 아까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 아닌 경우는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그마와 결합이 되는데,
일반항 AN을 구해야만 풀리는 문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시그마와 결합된 형태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요 수열이에요, 지금. 1부터 N 몇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자, 시그마와 결합된 형태는 피보나치 수열과 시그마가 결합이 되면 얘는 항상 이웃한 항 사이에 이웃한 항 사이에 차의 꼴로 정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AK니까 얘를 정리를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여기서 얘를 뺀 거죠. 그래서 AK 플러스 2 마이너스 A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니까 K에다가 1부터 N까지 줄줄줄 대입하면 마치 부분분수처럼 가운데가 다 지워지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건 앞에서 한 개, 뒤에서 한 개 이렇게 남아서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부분분수처럼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EK를 구해라 라고 나왔다고 칩시다. A의 EK. 자, 그러면 A의 EK인데 짝수죠. 짝수 번째. 그럼 여기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없는데 짝수항들끼리만 더하래요. 자, 이것도 식을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피보나치 수열에서 짝수 번째 항들만 더하시오 라고 나오면 요 식에다가 요 2번 형태는 n의 짝수항들의 합은 n의 홀수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홀수를 대입을 할 건데 대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n의 홀수를 대입을 하면 2k-1 이런 걸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2k-1. 자, 그러면 2k-1 대입하면 a 2k 플러스 1은 a의 2k-1 이꼴이 아니고 플러스 a 2k가 되겠죠. 그럼 a 2k는 여기서 얘를 뺀 거죠. 이 녀석에서 이 녀석을 뺀 거.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2k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1부터 줄줄줄 대입을 해보면 이웃한 두 홀수 번째 항의 차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한 개, 뒤에서 한 개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a의 2n 플러스 1 빼기 a 1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2k 홀수 번째 항들끼리 더할 건데 보통 그러면 2k-1을 써야 초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더해 나가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식의 깔끔성 이런 거를 위해서 그냥 1이라고 쓸게요. 뭐 마이너스 1, 2k-1이 돼도 이제 식 정리하는 방식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식이 약간 좀 정리하기가 약간 불편할 뿐이에요. 방식은 똑같고요, 아이디어. 자, 여기 3번은 요거 홀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n의 짝수를 대입을 할 거예요. 짝수. n 대신에 2k를 대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a의 2k 플러스 2 이꼴 a의 2k 플러스 a의 2k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a 2k 플러스 1이 요거 빼기 요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2k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2k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웃한 두 짝수기 때문에 얘도 1부터 순서대로 대입하면 가운데가 싸그리 날아가서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a의 2n 플러스 2 마이너스 a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요 세 개의 그 식은 마치 공식처럼 암기를 하라고 정리해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아이디어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사실상 학교 선생님께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시그마와 관련된 수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내지 않겠다는 얘기랑 같아요, 사실. 그리고 요거는 요 형태의 식은 몇 년 전에 3학년 전국 모의고사에서 참거진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막 이렇게 있어서 수열 AN이 요런 등식을 만족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막 이딴 식으로 문제를 내놓고 그 중에 보기 중에 기억, 니은 중에 이제 요런 애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딱 등장해서 이런 식이 등장하면 아 피보나치 수열이구나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걸 기억을 해야 되겠죠. 나열밖에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몽땅 나열해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시그마와 결합되면 이웃한항들 사이의 차의 꼴로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열을 해서 마치 부분부수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다 지워지는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또 아주 오래전에 그 서초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피보나치 수열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학교 내신에 지금 이제 아직 적지 않았는데 이 4번 문제를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오박이긴 한데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 요거인데 정확하게는 AK 플러스 1 요거예요. 자, 피보나치 수열인데 그러면 A2부터 AN번째 항까지 몽땅 더하시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걔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한 항이 더 뒤로 밀리긴 했지만 1번처럼 정리가 가능한 형태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 피보나치 수열의 1번 항을 제곱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해서 출제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건 뭐 학교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 언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 대신에 1, 2, 3번은 3학년 전국모의고사에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시그마하고 피보나치가 결합이 되면 이웃한항들 사이에 차의 꼴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나열을 해서 몽땅 나열해서 원하는 놈을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피보나치 수열의 제곱의 합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은 맨 마지막에 쓴 건. 자, 여기서 그래서 4번을 위에다가 끌어올려서 한번 써볼게요. 이 녀석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피보나치 수열을 나열을 해보면 1, 2, 3, 5, 8, 13, 그 다음에 21, 34 뭐 이렇게 나열이 되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걸 많이 다뤘는데 요 수열의 특징은 자, 일단 요거서 나열한 거에서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두 수열의 곱하기를 할 거예요. 이웃한항의 곱. 그럼 얘가 1이죠. 얘는 2가 되고 얘는 6이 되고 얘는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4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인가요? 104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만 나열해 볼까요? 일단. 자,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한 다음에 이 곱수열의 개차 수열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얘가 1이죠. 얘는 4죠. 얘는 9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되죠? 2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64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만히 살펴봅시다. 한번 뭐냐면 여기를 살펴볼게요. 요만큼을 이제 개차 수열을 했으니까 보통 이런 패턴으로 가겠죠. 이런 패턴으로.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수열의 첫 번째 항은 얘죠. 1. 걔가 이 녀석의 제곱이죠. 얘는 이 녀석의 제곱. 얘는 이거의 제곱. 9는 3의 제곱. 25는 5의 제곱. 64는 8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제곱은 이웃한항의 곱하기 곱수열의 개차 수열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계속 가서 AN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그러니까 n번째 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뭐 이런 형태가 있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제곱을 한 놈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두 번째 항을 제곱한 놈이 여기 있고 세 번째 항 제곱한 놈 여기 네 번째 항 제곱한 놈 여기 이렇게 형태가 되죠. 자, 그럼 계속 가서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제곱을 해야 되죠,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 박스 쳐놓은 이 녀석들을 몽땅 더하면 뭐가 나와요? 바로 이 다음에 이 녀석이 나오겠죠. 여기 등장할 녀석이 나오겠죠. 걔는 a n 플러스 1 곱하기 a n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피보나치 수열을 얘는 지금 초항부터 더하시오가 아니라 두 번째 항의 제곱부터 더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얘는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를 몽땅 이렇게 더했더니 얘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여기에서 1을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4번의 답은 이런 형태가 되죠. A, n 플러스 1, A, n 플러스 2에다가 빼기 1 이런 형태가 답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건 그냥 소개예요. 꼭 기억하거나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저거 피보나치 수열의 제곱은 곱수열의 개차 수열이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뭐 나쁠 건 없겠죠. 근데 대신에 학교 수업 시간에 그래서 학교 수학 선생님, 특히 수열 파트를 담당하시는 수학 선생님이 그분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 다루느냐가 이제 내신 문제의 수위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예제 1번 봅시다. 수열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A10, 10번째 항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얘를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한항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차라는 걸 요식을 딱 보고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아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로 1번 가로 1번을 보면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바로 알아채신 다음에 이제 1번에서 A2가 A 플러스 D가 될 거고요. 되게 3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자 두 개씩 하나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A5가 A 플러스 4D 이렇게 되고 얘가 18 이렇게 되니까 두 식을 연립하면 A와 D를 다 구할 수 있죠.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10번째 항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앞에 항분의 뒤에 항, 앞에 항분의 뒤에 항 B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등비수열이라는 걸 바로 알아채시고 여기에서 AR 두 번째 항이 AR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A의 제곱이네 지금. 그래서 A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5 AR의 4제곱이 3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또 A와 R을 다 구한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서 n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초항 제시가 되어 있고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뺐더니 n에 대한 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개차 수열이라고 했죠. n에다가 1부터 n-1까지 줄줄줄 대입해서 이제 더해도 되지만 여기다 대입하기 싫게 생겼죠. 자, 그래서 an은 초항 A1 1이죠.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요거죠. 그래서 분배 이렇게 해서 시그마 공식을 적용해서 이제 정리하면 일반항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초항은 2로 주어져 있고요. 여기 식을 보니까 또 AN에다가 n에 대한 식을 곱했더니 다음 항이 됐다 그랬어요. 또 그러면 n에다가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변끼리 곱하는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거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이 녀석은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밑에 해설을 잠깐 보면서 어차피 풀이가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푼다라고 기억을 아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an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변끼리 다 n에다가 1 넣었고 2 넣었고 3 넣었고 n-1 넣었어요. 그래서 변끼리 곱했죠. 그래서 A2, A2, A3, A3, A4, A4 다 약분돼서 AN-까지 약분돼서 AN은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다 약분돼서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N만 남았죠. 그래서 A1이 1이라 그랬으니까 A1이 2라 그랬네요. 그래서 얘는 n분의 1만 남았고요. 그 다음에 초항 2 이렇게 들어가서 일반항 AN이 n분의 2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딱 이렇게 풀어야지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형태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다음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점화식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 자 a_n 플러스 두 가지 풀이 방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a_n 플러스 1 플러스 k는 3에 a_n 플러스 k 이렇게 돼서 넘기면 3k 넘기면 마이너스 k 3k 마이너스 k가 2니까 여기 상수 2죠. 그래서 k가 1이겠네요. 그래서 사실 k 구한 다음에 여기다 1 이렇게 바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a_n 플러스 1은 a1 플러스 1 곱하기 3의 n-1승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니까 그래서 a1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얘도 3이 되겠네요. 그래서 3의 n제곱이 되죠. 자, 우리가 원하는 an은 그래서 3의 n제곱에서 1 이항에서 3을 1을 뺀 이 형태가 이 문제의 답 an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봤듯이 요 4-4를 분리를 해야 되죠. 여기 앞에 있는 1하고 요 3으로. 자, 그래서 그냥 an 플러스 2-an 이렇게 써주고요. 이꼴 3으로 묶어서 n 플러스 1 an 플러스 1-an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개차수열에 개차수열이 공비가 3인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렇게 되죠. 초항은 a2-a1이니까 2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an 플러스 1-an이 2 곱하기 3의 n-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일반항 A에는 초항 A1 1이죠.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개차수열의 합 2 곱하기 3의 K-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서 다 이제 정리하면 일반항 AN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사실 여기는 이제 bn으로 놓으면 bn 플러스 1은 3bn 이렇게 해서 치환을 한 다음에 bn을 구하고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차례대로 대입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제 뭐 개차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만 파악이 되면 사실 바로 요 단계로 바로 넘어가셔도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에 예, 요꼴의 점화식 뒤집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뒤집는 건데 양변의 역수를 한번 취해봅시다. 그러면 an 플러스 1분의 1은 뒤집으면 어떻게 됐어요? 1an분의 1. 그래서 an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가 이거는 그냥 개차수열이네요. 개차수열이다. 말을 잘못했네. 조화수열이네요. 역수가 공차가 1인 등차수열 이렇게 되죠. 따라서 an분의 1은 a1분의 1 플러스 n-1에다가 공차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1이 2니까 여기 2분의 1이고요. 이거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뒤집어주면 an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요꼴의 점화식이 등장하면 q하고 r이 만약에 같으면 an은 조화수열이 되는 거고요. q하고 r이 서로 다르면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3번 점화식 역수로 뒤집으면 이런 형태 bn 플러스 1 이꼴 pan 알파 an 플러스 알파 bn이죠. 알파 bn 플러스 베타 이런 꼴의 점화식으로 변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장 쉬운 뒤집으면 그 역수가 등차수열이 되는 예제를 실어놨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자, 저렇게 생겼어요. 이건 뭐 딱 보니까 항이 벌써 3개네. 그래서 바로 앞에 항처럼 뒤집으려고 봤더니 약분도 안 돼. 그리고 뒤집어봤자 분모가 더 이상해져서 안 되고요. 자,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변화를 시켜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화식들 각각의 유형별로 딱 등장하면 이런 형태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머릿속에 입력된 상태로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고, 이제 그 외 그걸 딱 벗어나는 형태가 나오면 얘처럼 수 n에다가 1부터 2까지 1, 2, 3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대입해서 규칙이 뭔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풀이를 보시면 저기다가 1을 집어 넣었어요. 초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2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대입을 했더니 세 번째 항은 3이 나왔고요. 네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또 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2가 나왔어요, 이번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또 계산을 했더니 이번엔 또 1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또 대입했더니 또 1이 나왔어요.
A7 일곱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대입을 했더니 2가 나왔죠. 그래서 초항 자 숫자를 보면 1, 2, 3, 2, 1. 그 다음에 또 1,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 수열은 1, 2, 3, 2, 1 요 5개의 숫자가 무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p가 an이 만족한다. 5개의 숫자가 반복이 되니까 a1은 a6, a2는 a7 이렇게 되죠. 그래서 p는 5 이렇게 되겠죠. 최소의 자연수 p는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첫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를 몽땅 더하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5개 숫자가 반복되니까 요거를 구해서 초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서 20을 곱해주면 그냥 100번째 항까지 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형도 안 되고 풀 수도 없는 그런 점화식이 등장을 하면 얘처럼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5개의 숫자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제 기억에는 가장 많은 숫자가 반복되는 게 한 8개 숫자가 반복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한 최소한 9항까지는 계산을 해봐야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규칙이 나올 때까지. 이도저도 안 되는 점화식에서는. 자, 그 다음에 문제 봅시다. 108개의 계단 문제네요.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본다 그랬죠.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2번은 바로 날 수가 있죠, 사실. 아까 계단 문제로 언급을 했죠. n 플러스 2칸의 계단을 가지고 처음에 한 칸 오르고 나머지 n 플러스 1칸, 처음에 두 칸 오르고 나머지 n칸 이렇게 해서 이거는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이 그냥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단의 수가 1, 2, 3, 4 이렇게 됐어요.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세 칸을 오르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쭉 나열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앞에 항 2개를 더한 게 그 다음 항이니까 3이고요. 2개 항 더한 그 다음 항이니까 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증가량 1이죠. 그 다음에 얼마예요? 1이죠.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또 피보나치 수열이 계속 무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빈칸 채우기는 뭐 그냥 나열만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피보나치 수열은 얘처럼 이제 말로 풀어져 외쳐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알아채기만 하면 간단하죠. 나열 아니면 시그마와 결합된 형태인데 나열은 그냥 쭉 나열해서 필요한 항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고 시그마와 결합되어 있으면 이웃한 항의 차의 꼴로 식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인데 수학적 기납법은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요? 수학적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반적인 모든 수학적 명제가 아니라 수열과 관련된 즉 자연수하고 관련된 이거죠. 자,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은 여기 써 있죠. 자연수에 대한 명제. 이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마치 점화식처럼 점화식은 초항만 알고 있으면 대입해서 두 번째 항, 또 두 번째 항을 대입해서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 대입해서 네 번째 항 이렇게 다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점화식이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거는 자,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보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명제, n에 대한 명제, pn이. n이 1일 때,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직접 계산을 통해서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 n이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인정한다는 소리죠. n이 k라는 자연수일 때.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자연수일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명제 pn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가정이고 이 녀석은 이제 증명 대상이죠. n이 k일 때 성립함을 이용해서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증명을 하면 자, 1일 때 성립한다는 건 이미 보였죠. 그러면 k가 1이 되면 이 두 번째 증명 때문에 2일 때도 성립하겠죠. 2일 때 성립하니까 또 k가 2가 되면 3일 때도 성립하고 이런 식으로 마치 점화식에서 항들 계산하는 것처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주로 이제 좀 간단한 명제 그런 경우는 이제 완전히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좀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제 증명 과정을 박스로 이렇게 쫙 쳐놓은 다음에 빈칸을 뻥뻥 뚫어놔서 다음 빈칸 기억 니은 디귿에 알맞은 애들을 알맞은 애들이 뭐냐 뭐 이딴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는 사실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이그젬플. 이거 이미들 알고 있는 점의 시그마 공식이죠. 1부터 n개의 홀수의 합은 n제곱이다. 이런 거 이제 시그마 그 공식 정리할 때 언급을 했었는데, 뭐 어쨌든 이건 시그마 공식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도 뭐 n제곱은 나오는 거고요. 얘가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한다라고 돼 있죠. 아까 n이 1일 때 성립하면 직접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n이 1이면 등호의 왼쪽은 1 하나밖에 없고요. 1이면 n제곱이니까 1,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가정했기 때문에 n 대신에 k를 집어넣은 요 식은 성립한다고 이미 인정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아래에서, 요 아래쪽에서 사용할 일종의 조건식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인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니은의 양변에 2k 플러스 1을 더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은이 요거죠, 요식. 그런데 요런 문장은 요 바이블에서는 수학적 기납법에 이제 요런 문장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요 문장 대신 요런 문장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n이 k 플러스 1일 때 이런 식으로. 자, n이 k 플러스 1일 때라고 들어가면 여기 왼쪽이 k 플러스 1이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k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2k 플러스 1이 되죠. 2k 플러스 1. 그럼 양변에 2k 플러스 1을 더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라고 하면 등식의 왼쪽인 요식이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등식의 왼쪽 여기에서 출발해서 사실상 결론을 알고 있어요. k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k 플러스 1에서 끝나고, k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k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죠. 여기까지 흘러가야 돼요. 이건 비교적 좀 단순한 형태인데, 그러니까 요 등식의 왼쪽에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은 식을 딱 쓴 다음에 그 식을 정리했을 때 마지막에 등식의 오른쪽에 k 플러스 1을 넣은 식이 등장해야 돼. 결론이, 그러니까 증명이 끝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입을 했는데 아까 뭐라고 언급했냐면 바로 위에 요 가정한 요 식이 아래에서 사용할 조건식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여기 1에서부터 2k-1까지가 k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거 전체를 k 플러스 1로 그냥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조건식을 사용을 한 거예요. 이 녀석을. 그 다음에 2k 플러스 1은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한다.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 보면 얘는 일단 해야 되는 게 수학적 기납법의 필수 요소로 들어가는 게 1일 때 계산, 직접 계산.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놓고 이제 식을 써놓고 아래쪽에서 언젠가 한 번은 이 식이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요거보단 요게 좀 더 일반적이라고 그랬어요. n이 k 플러스 1일 때 등호의 좌변에 k 플러스 1 넣은 요식에서 출발해서 우변에 k 플러스 1을 넣은 요식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흘러가는 동안 요 조건식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멘트. 따라서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요 두 줄을 이제 언급만 해주면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이 끝나는 거죠. 자, 봅시다. 9번. 얘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저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래요. 자, 그러면 이 등식을 이제 보시고, 자, 첫 번째 줄에 n이 1일 때 좌변에다가 1을 넣고 계산을 했더니 3분의 1, 우변에다가 1을 넣고 계산했더니 3분의 1. 그래서 같다. 등식이 성립한다. 1일 때 직접 계산을 했죠. 그 다음에 k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이 주어진 식에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k를 넣은 요 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언젠가 한번 사용될 조건식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양변에 얘를 더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문장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죠. n equal k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언급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죠. 자,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여기서 그러니까 k일 때 상황, 고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등장을 했고요. k 플러스 1일 때 상황이 여기 하나가 더 붙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맨 마지막에 요 녀석이 결론으로 등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증명 대상 이 식에서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은 식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넣은 식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여기 밑줄 친 요 식에서부터 출발해서 맨 마지막 식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k 플러스 1일 때 상황은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 어딘가에서 얘를 사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라 그랬죠. 대신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애는 그대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걔를 정리하기 위해서 통분을 한 거죠. 이거는 여기는 이제 통분을 했어요. 얘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가 지저분하니까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분자를 인수분해를 샥 했더니 약분이 이렇게 됐어요. 얘가 됐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를 그냥 묶어내기만 한 거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딱 처음에 증명해야 되는 식에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은 형태가 만들어졌죠. 출발하는 식, 도달해야 되는 식.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도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맨 밑에 두 줄은 그냥 형식적인 멘트처럼 그냥 언급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얘도 부등식, 이번엔 부등식을 증명을 하래요. 여기다가 n 대신에 1을 넣은 거, n 대신에 1을 넣은 거, 부등식호가 성립한다라는 건 직접 계산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k 집어넣은 거, k 플러스 1 이렇게 된 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k 플러스 1,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넣은 식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부등식은 근데 등식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부등식은 주로 사실 서술형 문제로 통째로 등장하는 경우보다는 빈칸 채우기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n이 1일 때 좌변에다가 n 대신에 1 넣고 계산, 우변에다가 1 넣고 계산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등호가 붙어 있었죠. 그래서 같아도 성립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요게 밑 아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의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하면 근데 무슨 말로 대체할 수 있다? n이 k 플러스 1일 때로 대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가라고요?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은 거죠. 왼쪽 식에서 출발을 한 거죠. k 플러스 1을 넣은 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은 거.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최종식의 형태가 보세요. 자, 증명해야 되는 식에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은 식에서 출발을 해서 증명해야 되는 식 문제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은 형태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요 조건식처럼 가정한 요 식을 언젠가 한 번은 사용한다 그랬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를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쭉 썼어요. 처음부터 얘를 그냥 써버린 거죠. 여기까지 뚝 잘랐을 때 이만큼이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조건식이었으니까 뒤에 k 플러스 1분의 1은 그대로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느닷없이 여기 등호가 붙었어요. 부등호가 지나 여기까지는 그대로죠. 근데 여기만 달라졌어요. 여기 숫자만 분모가 커졌죠. 그러면 전체는 작아졌죠. 자, 그래서 왜 부등식이 빈칸 채우기 형태로 더 많이 나오냐면 이게 만약에 백지 상태에서 서술형 문제라면 여기서 1이 갑자기 2로 바뀌는 걸 시험 시간 안에 생각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까지는 알려주고 중간 어딘가에서 이제 빈칸 채우기 형태로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로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백지 상태의 서술형 문제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등식이죠. 등식은 좀 쉬워요. 그냥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앞뒤 상황을 그냥 비교만 해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 당연한 식이죠. k 플러스 2분의 1은 요거 곱하기 요거래. 앞에 대괄호는 똑같이 생겼고, k 플러스 1이 약분될 테니까 이거랑 같은 식이죠. 그래서 당연히 같은 식이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등호가 등장을 했어요. 자, 요 경우가 이제 사실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요거 여기까지 그대로 내려왔죠. 그럼 단지 부등호가 요게 이 녀석으로 바뀐 상황이죠. 더 작은 놈으로. 자, 그래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분모는 그대로 들어왔고, 원래 이 녀석 위에 걸 정리를 하면 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2 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k가 근데 자연수죠. 그래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k 플러스 1이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들어왔고요. 분자가 제일 작은 k 플러스 1의 최소값 2로 바뀐 거죠. 분자가 최소니까 이제 요 부등호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이유는 그냥 대괄호를 풀어헤치면 2로 묶어주면, 대괄호를 풀어헤치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식까지 간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 주어진 k 플러스 1일 때도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네, 형식적인 멘트 두 줄이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증명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개념 정리는 다 끝났고요. 사실 이제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이 점화식하고 수학적 기납법 부분은 지난 주말에 다 했던 건데, 오프라인 수업에서 했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워낙 중요하고 또 어렵기도 해서 혹시 또 까먹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역시 이 점화식 파트의 숙제 질문을 아직 이제 받지는 않아서 여러분들 여기 한 번 더 개념 정리하시고 문제들 이제 당연히 개념서하고 문제집 한 거씩 이렇게 다 푸셔야 되겠죠. 물론 다 푼 사람도 있으리라고 믿고, 예,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나 카톡, 전화 이런 걸 이용해서 질문을 항상 하세요. 알겠죠? 예, 고생했고요. 다음 주 주말에는 오프라인 교실에서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예,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칠게요.